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어입니다. 2024년 들어 첫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이야기들을 계속 할까 아니면 좀 가벼운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부터 영상을 이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가벼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어차피 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라면 갑진년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나마 좀 덜 무거울 테니까 오늘은 갑진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이 이제 용띠해죠. 먼저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의 첫 시작이죠. 동방갑. 거기에 이제 임묘지인의 진목인데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늘에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에도 있죠. 심지어는 우물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우물에서 용이 승천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소풍 가면 비만 오고 학교 운동회 하면 늘 비 오고 하는 그 전설이 학교 운동장에 있던 우물에서 승천하던 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도 또 용이 승천했다라는 그 개울, 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멀티플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사슴뿔도 있고 말머리도 있고 수염도 났고 하늘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불도 나오고 거기다 앞뒤 네 다리까지도 있고 비늘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멀티플한 존재입니까? 결국에 이제 갑진이라고 했을 때 갑의 어떤 특성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물질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진인데, 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변혁을 뜻하는 거예요. 기존에 왔던 하나의 기운들이 끝나고, 천간의 그 10개의 10간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이제 갑목인데,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제 변혁이지 않습니까? 혁. 보통 이제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천간의 갑은 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띠에서 범띠로 넘어가는 시절이 가장 혹독하거든요. 지상에서는. 근데 하늘에 뿌려진 어떤 기운, 운기로 봐서는 개에서 갑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이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보다는 갑이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양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살 껍데기를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살 껍데기 벗길 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살껍데기까지 다 이렇게 바뀔 만한 살껍데기를 벗겨서 새로운 어떤 양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혁, 갑의 의미이다 보니 그 변화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의 양상으로 진의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표가 드러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그 계묘년이 큰 바위를 쪼개는 참나무, 쐐기와 같은 해였다라면 올해 갑진년은
쪼개진 그 바위가, 그 바위 속에 있던 것들이, 내용물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올해 진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계묘년에는 아무리 큰 거인도, 예, 발가락이 잘리면 자빠지는 것과 같이, 발에 가시가 박히면 걷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게 작년에 계묘년의 어떤 양상이었다라면, 그렇다 보니 작년에는 그 뭐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이 그렇게 그냥 고배를 마시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작은 그런 국가들이, 예,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이런 일들을 과감히 벌입니다. 그게 이제 계묘년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갑진은 그 결과가 다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이라고 하는 것이 크니까 뭐 기존에 있던 국가들이 그대로 이걸 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유지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카드 치는 사람들,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페이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정작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카드패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카드를 까보면, 그 사람이 무슨 패를 가지고 어떤 짓을 벌였는지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게 올해 갑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전도되는, 그러면서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는, 시기가 올해 갑진입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뭐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늘 하는 얘기였지만 늘 식상한 어떤 결과로 끝나버리긴 하지만 그 변화의 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심중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일반 대중들의 요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 누구 어느 당 할 필요가 없죠. 그 와중에 이제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뉴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말 그대로 이제 멀티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 방향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 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변화의 양상들이 그냥 편하게 아주 좋은 태평성대의 시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로 하거나 이미 그런 어떤 그 난리통에 영웅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난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난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난리라고 하는 부분 안에 정말 말 그대로 공죽통처럼 새로운 가치관들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창출해내는 힘들이 등장을 하는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기존의 가치관들을 뒤집거나 하는, 그리고 기존 질서를 새로 재편하게 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철학은 결국 사회적인 양상을 따라가면서 그 양상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철학적 바탕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그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국가, 사회적인 헤게모니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인간이라는 현 존재가 갖는 어떤 소외, 거기에서 인간 본질에 대한 의문을 묻는 것이 이제 실존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자본주의하고 또 이렇게 엮여지면서, 그런데 그
근대 어떤 산업 시스템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올해 이제 계면년 이후 갑진년에 그런 것들이 예,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가장 쉽게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민족, 단일민족, 뭐 백이민족, 순수혈통, 뭐 하나의 한 핏줄, 한 뿌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논의나 그런 필요성들이 아마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이 단군의 어떤 나라가 가치관으로 여러 부족들을 모아서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지역을 넘어서 가치관, 경제관을 토대로 다시 재편되는 그런 요구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마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그런 필요성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환경적인 어떤 재앙, 뭐 전쟁이든 지진이든, 특히 올해 갑진년 같으면 지진 유념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도 1월 1일 어제도 뭐 일본에서 그 7점대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진년의 운기가 그렇습니다. 동쪽 간목에 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올해부터 그 지진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제블록이든 안 그런 민족 국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변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우리라고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일본만 그래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부분에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고, 그러면서 경제블록 가치관 뭐 이런 부분들의 중심이 이제 한국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뉴 모델들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모델을 제시하는 어떤 그 인물들이 나타나는 게 갑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상으로 보았을 때는 편치 않은 한 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진년, 내년 이제 뱀띠인 사년, 을사년, 그 다음에 갑오년, 병오년, 이렇게 요 세 해 사이에 천천히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떤 결실을 향해서 가는 전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변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변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 선두를 누가 먼저 방향 잡느냐가 결국에 내년, 내후년, 그 이후의 어떤 전체적인 국가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국민 안에서 요구가 나올 것이고, 그 요구에 따른 인물이 혹은 어떤 세력이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게 올해 갑진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은
이미 작년에 쪼개졌죠. 작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서서히 금 가기 시작했던 게 작년에 확실하게 쪼개놨죠.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쪼개진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꾸려나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깨진 장독에 더 이상 물 부어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헤쳐 모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꺼내봐.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검토해보자. 그래서 이제 성적표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대두되게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거쳐가야 할 시기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견디시다 보면 당연하게 좋은 시절과 좋은 운이 도래할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면서 무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